자, 가정법 보겠습니다.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에 대한 실제 상황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있어요. 가정법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중요해요. 가정법 과거는 제일 중요한 말이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뜻이에요.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런데 왜 가정법 현재라고 하지 않고 과거라고 하냐면 기술할 때 시제를 과거로 씁니다. 과거로 써요. 이게 시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씁니다. 근데 왜 과거 완료라고 부르냐면 기술할 때 과거 완료 시제를 써서 표현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는 과거랑 과거 완료는 딱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뒤에는 보면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조동사의 과거 이런 말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가정법에서 주절은 해석이 조동사가 의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할 수 있을 텐데, 또는 뭐뭐 했었다면 뭐뭐 할 텐데, 다시 뭐뭐 했었다면 뭐뭐 했었을 텐데, 또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조동사 의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드랑 쿠드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조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동사가 과거였지만 조동사가 붙으면서 조동사에서 시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가 오고 원형이 오는 거죠. 그 아래 것도 원래는 시제가 앞처럼 헤드 PP가 있었어요. 근데 조동사가 앞으로 가면서 시제가 앞에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뒤에 원형을 바뀌어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춥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재에 반대이기 때문에 해석은 현재로 해줘야 돼요. 뭐 한다면 뭐 할 텐데. 이건 과거 완료로 생겼지만은 과거에 반대이기 때문에 과거로 해서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혼합가정법을 먼저 하자면 혼합가정법은 앞에는 과거 완료가 나와 있고요. 뒤에는 과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과거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고요. 뒤에는 현재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앞에는 과거로 해주고 뒤에는 현재로 해줍니다. 그래서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혼합가정법이에요. 똑같죠? 그냥 위에 거만 알면 아래 거는 자동으로 아는 겁니다. 가정법 미래를 잠깐 보자면 이건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한 번씩 나와요. 우리가 이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할 때 if 주어 should 원형 쓰고요. 뒤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조동사를 써가지고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서 아쉽다라는 아쉬움의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가정법 미래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뭐 해가 서쪽에 쓴다면 이런 거 있죠. 그런 쪽에 쓰는 표현인데 이것도 이제 그런 아쉬운 표현이 있죠. 자, 그래서 해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해석은 비슷합니다. 가정법 과거랑 해석은 좀 유사합니다만 미래에 대한 내용이다. 이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 과거라는 거. 그다음 넘어갈게요. 가정법 과거, 다시 말하면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현재를 해줘야 되고요. 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냐면 과거로 쓰기 때문이죠. 근데 주절엔 조동사가 들어간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내가 요리를 잘한다면 맛있는 요리를 해줄 텐데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는 요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는 우리가 이제 직설법이라는 말을 써요.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겁니다. 가정법이 아니라. 이럴 때는 우리가 현재 사실이었기 때문에 시제를 현재로 표현해줬죠. 그 다음에 위에 것들은 긍정문이었는데 아래는 부정으로 바뀌었죠. 왜냐면 반대를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네가 그를 돕는다면 그는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다. 근데 실제로는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끝낼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직설법일 때는 현재로 표현했고 긍정이었다가 부정으로 바뀌어 있죠. 이런 것들. 아까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것들은 종합해서 나눈 거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시제 맞춰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if를 처음 배울 때 가정법 이런 거 배우지 않고 조건문이라는 거 배운 적 있었을 거예요. 뭐 한다면 이런 데 들어봤죠. 그럴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 발생한다면 뭐뭐 한다. 다시 말해서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죠. 또는 가능성이 높거나 이럴 때는 그냥 if 조건절에서는 미래 의미일 때 현재로 바꿔 쓴다고 배운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재 쓰고 뒤에는 미래 또는 현재 쓰고 그냥 쓴다는 거죠. 시험에서 이걸 물어봐요. 여기에 밑줄 쳐놓고 워가 맞냐 이즈가 맞냐 물어봐요. 그럼 뒤를 보세요. 아, will이 있다면 이즈가 맞고요. 과거가 있다면 오가 맞겠죠. 이런 식으로
이 아래 거는 이제 가정법입니다. 이거 참고 표시고요. 내일 날씨가 좋다면 소풍을 가겠다. 내일 날씨가 좋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건을 쓴 건데요. 이거는 보세요. 날씨가 지금 좋다면 갈 수 있을 텐데 이 말이야. 실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비 내리거나 눈 내리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너무 춥거나 바람 불거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가정법과 조건문의 차이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반대사 시 다시 과거의 반대를 가정하고 해석은 당연히 과거로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시제 표현을 할 때 과거 완료로 표현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러요. 해석은 과거로 해야 되니까 그녀가 똑똑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똑똑했기 때문에 풀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솔브드라기보다는 could solve로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풀 수 있었다니까. 아무튼 똑같죠. 그 다음 볼게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말했다면 너는 패닉에 빠졌을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됐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가 반대이기 때문에 직설법 때는 둘 다 과거로 표현해줬죠. 그 다음에 부정이었다가 긍정이 되고 부정이었다가 긍정이 됐죠. 이거는 이제 긍정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혼합가정법은 아까 말했듯이 자 앞에는 뭐였습니까? 과거의 반대를 가정했고요. 뒤에는 현재의 반대를 가정했죠. 근데 우리가 시험 풀 때는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이런 형태를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푸냐면 이런 걸 줘요. 대는 우리가 그때라는 뜻이에요. 그때.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대는 물론 미래에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과거에 많이 쓰여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이죠. 이거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이고요. 다시 말해서 과거 부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반대에 쓰이는 과거 완료. 현재 부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반대를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를 쓴다는 거죠. 해석은 앞에는 과거, 뒤에는 현재. 내가 그때 너의 조언을 들었다면 나는 지금 더 행복할 텐데 라는 뜻입니다. 근데 조언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산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혼합가정법은 별거 없어요. 이런 단서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위에 건 직설법이죠. 직설법을 보니까 시제가 뭐예요? 둘 다 현재 상황이고 부정이죠. 둘 다. 그러면은 가정법을 쓸 때는 뭘 써야 됩니까? 과거로 써줘야 되고 긍정을 써줘야겠죠. 그러면은 take의 과거가 뭡니까? to. 그 다음에 can의 과거는 뭐예요? could. 이렇게 똑같이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은 그가 그 아이를 돌본다면 해석은 현재로 해야겠죠. 그가 그 아이를 돌본다면 그는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라는 뜻인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직설법일 때 지금 보니까 과거죠. 둘 다 과거면서 부정의 의미가 있죠. 부정의 의미가 있죠. 그러면은 뭘 쓰면 됩니까? 가정법일 때는 과거 완료를 쓰고 플러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위그 보면 어떤 뜻이냐면 in advance 미리란 뜻입니다. 네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통과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준비했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had pp, had prepared.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조동사가 지금 없잖아요. 근데 가정법일 때는 주절에 조동사가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요. 보통 없는 경우에는 would 쓰면 거의 맞고요. 상황에 따라서 could를 써도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일단 would 써볼게요. 해석 안 하고 would 쓰고 그다음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have pp, past. 해석해 볼게요. 네가 미리 준비했다면 너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 것이다. 괜찮죠? 또는 could를 써도 괜찮겠죠. 통과할 수 있었다. 그것도 괜찮죠. 상관없습니다. 가정 과거 완료만 된다면. 그 다음 자 여러분 이거 풀 때는 우리가 이걸 보고 풀어야 돼요. 해석을 본다면 우리 확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그가 바쁘지 않다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바쁘지 않을 확률이 있다면 자 조건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가정법인 거예요. 왜? 과거로 이미 써놔버렸잖아. 뒤에를. 가정법이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가정법 과거를 써서 현재의 반대를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 할 때 우리가 be를 쓰잖아요. 비동사의 과거 원래 was도 있지만은 were를 쓰거든요. 가정법에서는 was를 안 써요.
그래서 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안타면이기 때문에 나 써주고 비지 써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가 바쁘지 않다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둘 다 과거 맞춰주고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과식한다면 비만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니까 뭐 가능성을 따져보니까 뭐 과식하면 비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여기 시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시제가 현재가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현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might가 아니라 may 쓰고 become. 그래서 과식한다면 비만이 될 수도 있다. 오케이?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여기서 may가 맞냐 might가 맞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앞에를 보시면 돼요. 맞게 고치래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는 앞에 보면 헤드 PP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가정 과거 완료죠. 근데 우리가 이걸 과거 완료로 쓰려고 봤더니 now가죠. now는 지금이라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 현재의 반대를 써줘야겠죠. 그게 바로 과거이기 때문에 would be니까 would만 쓰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네가 아침을 먹었다면 너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을 텐데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안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태다 이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이거 많이 기억나시 이거 첫 페이지에 됐었는데 이거는 가정법 뭐였어요? 미래였어요. 미래. what, to나 should 나왔을 때 뒤에 뭐가 필요했냐면 과거 조동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would change 하면 됩니다. 과거 조동사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나는 마음 바꾸겠다. 다시 말해서 해가 떠요 안 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바꾸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할 때 그런 거죠. 해가 서쪽에 뜨기 전까지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의 형태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wouldn't have stayed가 나와 있죠. 이거는 지금 상황이 뭡니까? 과거의 반대를 나타내죠. 여러분 보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게 가정법, 과거 완료, 미래, 혼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뒤에 과거 완료가 나온 가정법은 뭐가 있었죠? 가정법, 과거 완료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앞에도 뭐가 필요해요? 과거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헤드 PP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혼합가정법은 앞에는 과거, 뒤에는 현재예요. 반대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석해 보시면은 내가 알았다면 나의 선생님이 시험을 취소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새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여기는 왜 과거입니까? 여기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보고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과거니까 과거의 반대인 과거 완료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틀린 걸 고르래요. 자, if절에 밑줄 쳐보시면 딱 답이 나와버리죠. 앞에가 과거가 썼다는 것은 가정법 과거죠. 다른 확률이 없어요. 알겠어요? 가정법 미래에서 were2가 나오긴 했었지만 그런 거 빼고는 여기도 과거가 대조하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would think가 되죠. 해석해 볼게요. 자연이 제공한다면 음식과 고기를 in abundance는 풍부하게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테이블에 준비를 할 음식과 고기를 제공을 해준다면, 풍부하게 제공해준다면 너는 감사할 것입니다. 자연에게. 뭐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 쓰였죠. 스페어는 우리가 뭐 남겨주다, 면하게 해주다 이런 뜻이 있죠. 너에게 많은 노동력을 면하게 해준 것 때문에 감사하게 여길 것이다. 자연에게. 그리고 뭐 할 것이다? 자, and가 연결하는 게 뭐냐면 이 think랑 consider예요. would 조동사 뒤에 원형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여길 것이다. 자신을 더 어떻게? 낫다고 여길 것이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이것도 맞고 이것만 would think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자, 유의 형태를 물어봤는데 뒤에 보니까 could have pp가 있죠. 여러분 근데 뒤에 have pp가 오려면 앞에는 could밖에 없어요. 가정법 생각해보시면 다시 말해서 앞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과거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의 주소를 알았다면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가정법이죠. 근데 그 뒤에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뭐 했어요? 몰랐어요. 어디에 그가 사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지금 상황이 언제예요? 과거죠. 그래서 과거의 반대인 과거 완료인 헤드 PP, 후대 PP 건다는 거죠. 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네가 나를 즉시 돕지 않았다면 had pp니까 맞겠죠. 그죠? 이거는 과거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인 상황입니다. 그럼 뒤에도 여러분 뒤에는 근데 앞에가 과거 완료면은 뒤에는 확률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가정법 과거일 때가 있었고요. 과거 완료일 때가 있었어요. 혼합 가정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해석을 해보면 돕지 않았다면 나는 실패했을 것이다. 해석상도 과거의 반대인 것 같긴 하지만 뒤에 문장이 더 있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너의 도움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었다? 일을 끝마칠 수 있었다. 뒤에는 여러분 가정법이 아니에요. 좀 과거 상황이죠. 끝마쳤죠. 그럼 실패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 상황이라는 거죠. 얘도 과거의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would have failed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알겠죠? 뒷문장은 그냥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읽어줄 필요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IEC 가정법, AJF 가정법도 앞에 있는 거랑 아주 유사한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과거가 쓰였죠? 이거 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뭐라면 좋을 텐데. 해석은 현재로 합니다. 여기에 과거 완료가 쓰여있죠? 가정 과거 완료고 해석을 뭐뭐 했더라면 좋을 텐데. 해석을 과거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새라면 좋을 텐데. 근데 실제로는 새예요? 새가 아니에요? 새가 아니죠. 그래서, 현재의 반대를 가정했기 때문에, 현재로 나타내서, 긍정은 부정으로. 그래서, 새가 아니라서, I'm sorry, 유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래 거, 내가 게임 CD를 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이죠. 실제로는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로 표현했고, 부정을 긍정으로 다시 바꿔줬죠. 이런 뜻이 이런 겁니다. 그 다음 AJF 가정법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과거를 쓰게 되면은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 해석을 현재로 해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를 쓰게 되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인 거고 과거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뭐뭐였던 것처럼 뭐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녀는 보입니다. 아픈 것처럼 보입니다. 해석 현재로 해야 돼요. 아픈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그래서 과거를 현재로 바꿔주면서 다시 부정을 바꿔줬죠. 임팩트는 사실은 안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돌아서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마치 그가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는 들었어, 안 들었어? 들은 거죠. 그래서 여기 nothing이었다가 something으로 바뀌면서 긍정, 부정이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앞에 동사는 똑같이 생겼지만. 자, 근데 AJF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뜻인데 이게 직설법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은 과거로 쓰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눈이 올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했을 때,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야. 날씨가 흐려. 근데 막 기온이 0도 미만이야. 눈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시제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참고적으로 봤을 때, 가정법은 말을 하는데,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실제로 모든 걸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건 가정법이기 때문에, 현재의 반대인 과거를 써가지고 가정법을 쓴 거죠. if의 생략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 문장은 뭐였냐면은 if I were a bird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러면은 if를 뺐어요. 그러면은 주어동사 바뀝니다. were I a bird가 된다는 거죠. 똑같은 뜻이에요. 내가 새라면 뜻입니다. 이거는 뭐였냐면요, if I had gone to the concert 이거였어요. 내가 콘서트에 갔다면인데 if를 빼게 되면은 주어동사 바뀝니다. 그래서 had I gone to the concert가 된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 헤드긴 합니다만 아무튼 바뀌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먼저 여러분 수거 이 두 개 외우셔야 돼요. 자, if you wanna 는 뜻이 뭐뭇이 없다면입니다. 뭐뭇이 없다면. 네, 왜 여기다 쓰는지는 이따 알려줄게요. if you had not been 는 뜻이 뭐냐면 뭐뭇이 없었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는 뭡니까? 가정법 과거고요. 과거 썼잖아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헤드피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if의 생략이랑 똑같아요. if를 많이 뺐어요. 그러면 이 둘이 바뀌죠. 그럼 뭐랑 똑같냐면 were it not for랑 똑같아요. 이거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 아래 거는 if를 빼면 바뀌죠. 그럼 뭐가 됩니까? had it not been for가 되죠. 되시죠. 근데 우리가 without하고 before는 가정법 과거도 되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도 쓰여요. 다시 말해서 뭐뭇이 없다면도 되고 없었다면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without 그의 조력이 없었다면
나의 길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 없다면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without 대신에 before 써도 돼요. 둘 다 되니까. 또는 if you want up나 want up도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여기는 과거 완료니까 무엇이 없었다면이잖아요.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학교에서 잘렸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without 써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없다면이 if it had not been for이기 때문에 쓸 수 있고요. 빼면은 had it not been for도 똑같은 뜻이에요. 시험에서 막 이렇게 물어봐요. 밑줄 쳐놓고 뒤에 for가 나와 있어. 그 버시냐 without이냐 물어봐. 답은 for 이런 식으로 봐요. 자, it is time that 가정법은 뭔말 시간이다 라는 뜻이고요. 해석은 현재죠. 그래서 가정 각을 써가지고 과거로 표현해가지고 네가 머리를 자를 때이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자, otherwise는 뜻이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뜻인데 봐보세요. 밑줄. 자, 나는 일찍 시작했습니다. 자,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이것을 if절로 표현해 볼게요. 그렇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반대잖아. 내가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일찍.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반대잖아요. 않았더라면 뭐 했을 것이다? 기차를 놓쳤을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과거의 반대죠. 이해되시죠? 그럼 시험에서 뭘 내겠어요? 여기에서 would have missed가 맞냐? would miss가 맞냐를 물어보겠죠. 그럼 뭘 보고 풀어야 돼? 이걸 보고 풀어야 돼. 과거니까 과거의 반대는 가정 과거 완료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알겠죠? 관계사절이랑 연관해가지고도 많이 쓰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뭐뭐 했을 앞에 있는 선행사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현재죠. 근데 그는 웁니다. 마치 그가 어린 아이인 것처럼. 실제로 어린 아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현재의 반대이기 때문에 뭘 쓴 거야? 현재의 반대이기 때문에 과거를 쓴 거예요. 뭐뭐인 것처럼은 영어로 뭡니까? as if. 그 다음에 서둘러라. 네가 학교 갈 시간이다. 뭐뭐 할 시간이다는 it is time 되시죠? 근데 여기 왜 과거를 썼어요? 현재 반대니까.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without이나 before는 둘 다 되기 때문에 뒤에를 먼저 보세요. could live죠. 이거는 뭐입니까? 현재의 반대를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죠. 물이 없다면 누구도 지구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이 없다면 영어로 뭐였냐면은 if it were나 for였잖아요. 근데 보니까 형태가 좀 별로 안 비슷하잖아요. if가 빠진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were not for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무슨 자리예요? were 자리죠. 생략 광고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아래 거 유감입니다. 당신이 내 결혼식에 오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이거 뭐예요? 과거잖아요. 그리고 직설법이에요. 이거는 가정법 아닙니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감인 거예요. 그러면 뭘 써야 됩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어요. 자, I'm sorry니까 뭘 써야 됩니까? IOC 가정법이죠. 나는 뭐 하길 바랐다? 네가 내 결혼식에 참석했길 바란다. 근데 실제로는 바라지 않았어. 유감이다 말이죠. 그 다음 if you wanna for가 아니라 if you had not been for죠. 그러면은 뭐라고 똑같이 물어봤어요. if를 빼게 되면 바꾸면 되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had it not been for 해도 되고요. 또는 but for를 써도 되고요. 또는 without 써도 되겠죠. 다 똑같은 뜻이니까. 근데 실제 시험에 따면 선생님은 without 쓸 것 같아요. 제일 간단하니까. 그 다음 마켓 고치시오가 있습니다. 보니까 if를 뺐잖아요. 그럼 뭔가 좀 바꾸려고 했던 것 같은데 뒤에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과거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죠. 그러면 앞에는 원래 had pp였잖아. 원래 같으면 뭐였겠어? if I had not been 이거였잖아요. 이거 써도 됩니다만 바꾸고 싶어 한 것 같으니까 바꿔줘 볼까요? if를 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바꾸죠. 그럼 뭐가 됩니까? had I been 다시 had I not been it이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답은 had I가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쓰려면은 if를 써줘야 되잖아요. if를 써줘도 되고요. 이렇게 여기 시제는 일치하니까 if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 빼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주면 되고. 그래서 if you had를 쓰거나 아니면은 had you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거 아까쯤에 나온 거랑 좀 비슷하죠? 그녀가 빨리 달렸대요. 과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마지막 버스를 줬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이라는 말은 이 앞에 나오는 과거의 반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똑같은 말이 뭡니까? If she had not run fast. 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과거의 반대잖아요. 뒤에도 과거 반대 써줘야겠죠. 그럼 would FP이기 때문에 would have missed. 이게 답이라는 거죠. 놓쳤을 것이다.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게 would miss냐, would have missed냐. 이걸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뭘 보고 푼 거야? 램 보고 푼 거야.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바꿔본 거예요. 이런 뜻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건 우리 쓸 필요는 없고, 과거니까 과거의 반대의 과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어법이 맞는 거 고르래요. 우린 느낍니다. 마치 그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온 날이 뭐인 것처럼 어제인 것처럼 느낍니다. 자, 그러면 자, 해석을 해봤을 때 그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온 날이 어제이다. 이거는 해석이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어제이다, 어제였다. 솔직히 둘 다 돼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또는 과거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들어온 날이 어제가 아니에요. 마치 어제인 것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실제는 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가정법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가정법. 이해되시죠? 가정법 자리예요. 만약에 이게 시제가 현재였다면 뭐로 바뀌어야 돼? 가정법 과거가 되줘야 되는 거고, 과거라 했다면은 뭐가 되줘야 됩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는 상황이죠. 근데 저기서 비동사는 is는 어때요? 가정법이 쓰이지 않잖아요. 과거 또는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워가 나오거나 had been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답은 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건 상황에 따라서 과거로 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설명 어때요? 가정법을 써야 된다고만 설명해 놨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는 3년 전에 죽었습니다. 과거 상황이네요.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마치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다라는 것은 언제예요? 살아있는 건 지금 언제야? 현재잖아. 현재의 반대이기 때문에 뭘 써줘야 돼? 워. 현재라고 현재 쓰면 안 됩니다. 살아있습니까 지금? 안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게 가정법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그는 얼굴이 진지해요. 지금 진지하죠. 그는 보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그가 직업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거는 여러분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앞에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 써주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심각하지가, 예를 들어서 그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심각해 보이는 게 아니라 심각한 내용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범죄를 목격한 것처럼. 이걸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and가 연결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과거 완료랑 과거 완료 연결하기 때문에 had been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려운 설명을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이 이제 배웠던 걸 다 뒤집어 버리는 어려운 설명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봐보세요.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봐봐, 여기 wish는 시제가 뭡니까? 현재죠. 여기 상황은 뭐였어요? 현재였죠. 원래 상황이. 이거는 시제가, 원래는 상황이 뭐였어요? 이거는 과거였죠. 이해됩니까? 우리 아까처럼 어떻게 풀었냐면, 현재 반대니까 과거다 그냥 풀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 wish가, 시제가 과거일 때가 있어요. wish 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뒤에가 만약에 이게 과거라면은 원래 뒤에가 과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가정법이라는 게 아니라 wish의 시제가 과거인데 뒤에가 상황이 과거 완료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그럼 가정법을 뭘 써야 될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해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는 똑같은 시제죠. 과거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과거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과거가 현재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는 거야.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지만 과거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현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시니까 현재 반대인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시제가 일치하죠.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 이걸 적용해보면 우리가 배웠던 것도 봐봐. 우리가 현재니까 과거를 썼잖아요. 이거 잘 보시면은 현재 상황에서 당연히 현재가 현재니까 현재 쓴 거예요. 시제 일치하면은 과거를 쓰는 거예요. 과거. 이해되시죠? 이것도 봐봐. 과거에서 과거 완료는 과거에서 봤을 때 과거죠. 과거도 빠른 과거니까. 시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말해서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또 이게 더 빠르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현재에서 바라봤을 때 당연히 과거는 과거잖아요. 일치하지 않죠. 이럴 때는 과거 완료를 쓰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걸 풀기 위해서는 설명할 수밖에 없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그 아래 예지프도 마찬가지예요. 예지프도 앞에 있는 게 보세요. 지금 현재죠. 근데 얘도 지금 아픈 게 현재죠. 같죠? 가정 과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왜 설명했냐? 봐봐 여기. 아까는 방금 뭘로 풀었어? 등의 집사로 풀어버렸잖아요. 잘 보시면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죠. 거짓말을 한 거는 과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장소에 있거나 목적한 것은 뭡니까? 상황이 그 이전이죠. 과거 완료죠. 시제가 일치하지 않죠. 과거에서 봐도 과거죠. 그럴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필요해서 해도 돼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오케이.